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네요. 175페이지. 자, 5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증빙 자료는 급여 지급 대장. 그리고 보통예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이걸 증빙으로 해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원의 급여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분계를 수행하세요. 자, 급여 지급하는 날 분계할 때 개정 과목은 3개가 나옵니다. 자, 급여 지급 대장을 보고 급여 지급하는 날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이 3개가 나오는데요. 그 3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급여 지급 대장의 급여 총액. 우선 급여 총액. 급여 총액 700만 원은 급여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비용 발생은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급여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공제액계. 우리가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 되는 근로소득세,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보험료 있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여기에 대한 자기 부담액을 회사가 공제하고서 통장 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것을 부채로 인식합니다. 부채 증가 대변의 부채로 인식한다. 급여 지급 시 공제액은 회사의 부채입니다. 남의 돈을 받아놓은 거예요. 예. 직원들이 납부해야 될 것을 회사가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의무를 이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금입니다.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차인 지급액이라는 것은 이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그 금액, 아니면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준 그 금액이 차인 지급액인데, 현금으로 줬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이 되겠고, 지금 보니까 요 차인 지급액 그대로 통장에서 인출이 됐죠. 찾으신 금액. 그래서 대변에 이것은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대장을 가지고 회계 처리할 때는요, 요 3개의 숫자만 딱 찾아내면 됩니다. 첫째, 급여 총액. 차변의 비용 발생, 급여로 비용 발생 시켜주시고. 자, 대변에 가는 거 2가지. 하나는 공제액. 공제액 합계는 예수금. 부채로 인식해 주시고. 나머지 돈,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의 현금이요.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면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개를 급여 대장에서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설명드렸고요. 차변의 급여는 비용 발생이잖아요. 요거 비용 발생. 대변의 예수금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채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용 발생 차변에 오는 거 맞죠? 비용 발생 차변에 오는 거. 그 다음에 부채 증가 대변에 가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자산 감소 대변에 가는 거 맞죠? 이렇게 분계를 하고 나서 검증을 하셔라. 거래의 판료소에 맞는 분계가 되었는지 검증을 하시고 전표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2월 25일이네요. 2월 25일. 네. 자, 일반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죠.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없는 거래니까.
자, 2월 25일 날 3번 차변에 급여 한번 검색해 볼까요? 급여가 500번대도 있고 600번대도 있고 700번대도 있고 네, 800번대 801번을 써야 돼요. 거래처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저교에는 이건 몇 월 급여인가요? 2월 급여라고 여기다 직접 타자를 하죠. 2월 급여 지급. 네, 금액은 700만 원이었죠. 7 플러스 2번 엔터 하시고, 자, 대변 입력하겠습니다. 4번 대변의 예수금 254번입니다. 부채 증가. 예수금에도 거래처 필요 없습니다. 저교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등 예수라고 하는 요 4번 저교가 적당해요. 여기다 4번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314 플러스 또 대변 보통예금. 자, 예수금과 급여는 거래처 코드를 넣을 필요가 없지만 보통예금은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신한은행으로 코드란에다가 신한 해가지고 98002 코드가 입력되도록 꼭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적요는 여기다가 타자 해야 되겠네요. 2월 급여 지급. 네, 밑에 보이는 빨간 글씨하고 여기 숫자하고 우리 통장에 찾으신 금액하고 똑같죠? 6686000 그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6686 플러스. 네. 자, 가끔 이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급여 대장을 주고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항상 저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저렇게. 공제의 계를 회사는 부채로 인식한다. 예수금. 그랬다가 이제 그 회사가 종업원들이 그 급여에서 소득세 같은 걸 공제해 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달 10일 날 세무서에 낼 거, 시청에 낼 거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금이 차변에 와서 없어져요.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그걸 우리가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라고 그래요. 원천징수 의무. 그래서 사업자는 여러 가지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업원도 채용하고 뭐 사업을 크게 하려면 사장 혼자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장이 나가서 영업도 해야 되고 막 그러는데 아유, 매월 10일 날 원천징수 의무 이행해야지 뭐지.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요? 격리 직원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조그만하게 할 때는 대개 사장님의 배우자 이런 분들이 격리를 배워갖고 해요. 근데 일이 규모가 커지면 그 실력이 잘려서 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전문 교육을 잘 받은 숙달된 회계 격리 직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회계 프로그램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쓰고 분계 같은 거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때 되면 10일 날은 원천징수 신고도 하고 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초보 단계, 처음 단계에서 그걸 다 혼자 못하니까 회계사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에다가 맡깁니다. 그런 일을.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출장여비 정산서. 네,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서 오상식 부장이 출장 떠날 때
출장 품위서를 보시고 우리가 회계 처리했었습니다. 그때 가지급금으로 자산 처리했었죠. 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여비정산서라는 것을 품위했습니다. 여비정산서. 그래서 이제 뭐 영업부장이니까 뭐 자기가 자기에게 보고는 뭐 했던 어떻게 됐던 간에 회사의 그 전결 규정에 따라서 했겠죠. 자, 그래서 여비정산을 해 왔는데요. 숙박비로 30만 원 지불했고 교통비로 25만 원 지불했습니다. 이 숙박비와 교통비는 다 개정 과목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여비교통비. 자, 밑에 내용을 보니까 출장을 마친 오상식 부장의 여비정산 내역을 받고 차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50만 원을 지급한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55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오상식 부장에게 5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대변에 현금 5만 원 들어가겠죠. 현금 5만 원. 그리고 아까 가지급금을 정산할 때는 가지급금이 대변에 간다고 그랬어요. 50만 원. 그러면 대변이 끝났어요. 가지급금 50만 원에 현금 5만 원. 차변은 이거. 여비교통비가 차변에 오는 거죠. 여비교통비 55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오상식 부장이 45만 원만 쓰고 5만 원을 회사에 입금시켰다. 회사에 현금으로 출납에다 돈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 현금이 차변에 오는 거예요. 차변에 오고 여비교통비는 45만 원이고 현금이 5만 원이면 50만 원. 대변에는 가지급금만 50만 원. 그러면 차대변이 똑같죠? 돈을 남겨올 때는 차변의 현금이고 돈을 더 추가로 지급해야 할 때는 대변의 현금인 거예요. 그래서 차대변은 항상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2월 27일이죠. 자, 날짜 입력하죠. 2월 27일로 날짜 고치세요. 3번 차변의 여비교통비 812번 선택해야 되고요. 여비교통비의 거래처는 필요 없습니다. 적요는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이라고 하는 1번 적요 쓰면 좋겠네요. 1번. 금액은 55만 원. 4번 대변의 가지급금은 134번인데 거래처를 꼭 코드란에다가 오상으로 검색해 가지고 오상식의 코드 3001번으로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요. 엔터로 위에 있는 거 복사하고 가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50만 원. 세 번째 줄에 또 대변 현금 예, 현금의 거래처는 뭐 필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엔터를 치면 오상식을 복사하고 가는데 이렇게 놔두는 것도 괜찮아요. 오상식에게 현금을 줬다 이런 의미가 있고 엔터를 치면 출장여비 가지급 정산 출장비 정산하면서 현금이 나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예,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이 있는 건 복사하고 지나갑니다. 금액은 5만 원. 네, 이렇게 하시고요. 101번 현금처럼 101번이 현금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에 자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외우려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수업 시간에 101번이 현금이구나.
103번이 보통예금이거나 이렇게 자주 예제로 나오는 개정 과목들은 코드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좀 봐서 외워지면 아주 좋습니다. 시험 볼 때까지. 그만큼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외워지면. 자, 그래서 분계가 차변의 여비교통비 55만원, 대변의 가지급금 50만원에 현금 5만원 이렇게 돼가지고 가지급금은 차변에서 발생했다가 대변에서 없어져가지고 잔액이 없어요. 지금 현재 잔액은 제로가 돼 있어요.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가 없어져야 돼요. 결산서에 잔액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딱 이렇게 없어지게 돼 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7번째. 자, 이제 세금을 납부했네요. 근로소득세 납부. 두 사람께 9만 원이었나요? 4만 원, 5만 원 맞네요. 오상식 씨 소득세 4만 원, 장그래 씨가 5만 원 해서 9만 원이 소득세 맞고 지방 소득세가 9천 원이었어요. 소득세는 세무서에 내는 것이고 국세이고 국세.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은 다 국세입니다. 중앙정부가 수입으로 잡는 거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이천시가 수입으로 잡는 세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내는 것 중에는 중앙정부가 세수로 잡는 국세가 있고 지방정부가 세수로 잡는 지방세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 영수증은 9만 원을 납부한 영수증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납부 기한일은 다음 달 10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 급여니까 3월 10일 날 납부해 줘야 돼요. 납부 기한일이 3월 10일 날 이날 맞춰서 납부했죠. 현금 납부했네요. 그러면 출금전표로 쓰면 되는데, 자, 대변의 현금이 되겠죠. 차변은 뭐가 될까요? 예, 우리가 급여 지급하는 날 대변에 예수금으로 30 얼마 잡아놨잖아요. 그 중에 9만 원은 이제 의무 이행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부채 감소 9만 원이 된다. 부채 감소 9만 원. 그래서 거래의 결합이 부채 9만 원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부채를 이행하려면 부채라는 의무를 이행하려면요, 대변에 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자산이 감소하든지 수익이 발생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빚을 갚는 거 아니에요? 부채를 이행했다. 부채를 갚았다는 건 빚을 갚은 겁니다. 빚을 갚으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발생시켜가지고 그것으로 빚을 갚든지. 자산 감소, 수익, 부채 감소죠. 자,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3월 10일. 지금 우리가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건 뭐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들이에요. 세금 내고 이런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그래서 출금으로 하겠습니다. 9분 1번 출금. 개정 과목은 예수금. 254번 거래처. 뭐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세무서가 나와 있나요? 용산세무서. 네, 근데 용산세무서. 코드는 아마 안 만들어 놨을 거예요. 네. 자, 적용은 근로소득세 예수금 납부 1번 쓰면 되겠네요. 금액은 9만 원.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처리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했네요. 3월 2일 날. 3월 10일 날이네요. 3월 10일 날. 건강보험공단에서 3월 2일 날 청구서가 왔군요. 납부하라고. 자,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50%는 회사가 징수한 금액이며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원인데 7만 원은 복리후생비 회사가 부담했고 50%는 원천 징수했대요. 어디 7만 원 원천 징수했나 볼까요? 건강보험료 오상식은 3만 원, 장거래는 4만 원. 네, 맞네요. 7만 원. 네.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 7만 원 우리가 떼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단에다가 납부한 것은 14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우리 근로소득자에게는 기업이 50%의 보험료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좋죠. 예. 그래서 이게 그 복리후생이다 이거예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회사가 보험료를 보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가 이런 그 지역에서 보험 지역 보험이라고 그러죠.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보다는 근로자는 또 이런 면에서 보험료 부담이 적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절반은 복리후생비니까 7만 원은 복리후생비, 7만 원은 원천징수한 금액이니까 아까 소득세 납부했을 때 차변에 예수금 처리했죠? 이것도 건강보험료 중에 7만 원은 차변에 예수금이 되는 거예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시켰기 때문에 이건 출금전표로 하지 않고 대변의 보통예금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대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3월 10일입니다. 같은 날짜죠? 같은 날짜니까 이제 전표 번호가 2번이 처음으로 나오겠네요. 예. 자, 아까 용산세무서 소득세 납부한 거 그 밑에다가 3번 대변 4번 대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103, 현금은 101. 보통예금에 그 은행을 꼭 넣어야 됩니다. 네, 은행은 신한은행 98002. 적요에다가는 여기다 타자를 해주세요. 2월 건보료 납부. 2월 건보료 납부. 2월달 급여에 대한 건보료를 납부한 거예요. 금액은 14만원. 그리고 이제 차변을 두 개로 나눕니다. 3번 차변에 하나는 예수금 254번. 거래처 무시하시고 방향키로 그냥 가시고, 적요도 엔터로 2월 건보료 납부 그대로 복사하고 같이 나가면서 7만원. 또 차변, 여기서 엔터 치면 차변도 복사가 돼요. 이번에는 복리후생비죠. 800번대를 찾으셔야 돼요. 811번. 거래처 무시하시고 적요도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2월 건보료 납부 7만원. 이렇게 세 줄로 입력이 됐는데 이 세 줄이 전표 번호가 다 똑같죠. 2번. 그래서 이게 한 건의 전표라는 거예요. 번호가 같아야 이것이 한 장의 전표인 거예요. 인쇄를 할 때 전표 인쇄할 수가 있는데
2번 전표만 인수해야 되겠다. 그러면 2번 전표 요 세 줄을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위에 있는 인쇄라는 요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를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건보료 납부한 것만 인쇄가 되죠. 한 장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해제한다. 예. 우리가 전표의 이 번호의 의미는 번호가 같다는 것은 그것은 한 건의 전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 수기로 작성했다면 한 장의 한 장의 전표다. 한 장의 전표. 같은 번호는. 네. 그리고 알아서 1번, 2번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동작을 순리대로 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이 이해할 수 있는 순리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동작을 했다 그러면은 번호가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가 제가 바꿔볼게요. 번호 수정 눌러가지고 여기가 3번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요 밑에 이게 차익이 나게 돼 있어요. 전표 번호가 하나 바뀌면 요 두 개 전표가 2번이고 이게니까 이게 서로 다른 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건이 됨으로써 차대변이 일치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다시 2번으로 같은 건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번호를 여러분이 바꿀 일이 있을 때는 그 번호를 클릭한 다음에 저쪽 기능 모음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은 기능 모음에 번호 수정 있어요. 단축키가 F7인데요. 번호 수정 누르면 여기 번호를 입력하면 바꿔집니다. 2 하고 엔터 칠게요. 다시 기능 모음 번호 수정 2 엔터. 네, 됐죠? 그리고 끝까지 엔터를 치고 끝으로 한번 돌아와요. 네, 밑에 차액 해결됐죠? 번호를 고치는 방법. 번호 수정을 눌러서 고치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매뉴얼대로 입력을 해나가면 번호가 엉키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알아서 딱딱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건보료 납부해봤고요. 다음 거래를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9,000원을 납부했습니다.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 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네, 분계를 쓰면은 차변에 뭐가 와요? 예수금. 세금은 회사가 부담하는 거 없어요. 전부 직원들이 부담한 돈입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되고요. 대변은 현금이죠. 자,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날짜가 역시 이것도 같은 날이네요. 자, 3월 10일 밑에다가 또 입력합니다. 3번 차변에 또 예수금 254번 이번에는 저교에다가 2월 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은 9,000원 대변에 101번 현금 엔터 치고 와서 9,000원 현금으로 납부한 게 맞나요? 네, 현금으로 납부한 거요. 출금 전표로 할 걸. 네. 출금 전표로 했어도 되고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보면은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봐야 되겠죠. 주식회사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우리 계약금은요, 지급하는 계약금과 받는 계약금이 있죠. 지급을 하면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자산입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줬다는 것은 거래처로부터 뭔가를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그건 자산이에요. 계약금을 지급한 건 자산. 계약금을 우리가 받으면
부채. 자, 그래서 이 계약금은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계정과목이 계약금이 아니고 선급금. 당좌 자산에서 여러분 선급금 배웠습니다.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데일리룩.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 되겠죠. 보통예금도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거래 후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는가요? 차변에 자산 증가, 대변은 자산 감소. 그런 거래가 됩니다. 자산 증가, 자산 감소. 그래서 계약금 거래에서 여러분 혼동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회계 처음 배우실 때. 왜냐면 계약금을 지급한 건 선급금이고 우리가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입니다. 우선 계정과목 이름이 달라요. 선수금,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선수금은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지금처럼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차변에 선급금이 오는 거예요. 선급금과 선수금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시고 차변 대변 위치 잘 찾아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통장에 거래 날짜로 입력합니다. 3월 20일 3월 20일로 고치시고 3번 차변의 선급금 131번 거래처 대일 금액은 450만원. 적요도 넣어볼까요? 상품 대금 마땅한 적요가 없는 것 같은데. 상품 구입 계약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상품 구입 계약. 금액은 450만원. 4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신한은행 코드로 넣어주시고 엔터로 적요는 복사하시고 450만원. 선급금과 보통예금 모두 거래처가 코드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가지 증빙에 대한 연습 문제는 이게 끝이네요. 예. 여러분 178페이지부터는 이제 수행 결과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입력했던 것과 일치하는지 천천히 한번 보면서 넘겨보세요. 자, 180페이지에 있는 수행 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의 수행 팁은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증빙, 즉 영수증을 보고 날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전표 입력에서 날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가령 3월 11일인데
2월 11일로 입력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날짜가 틀린 거는 그 문제를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날짜 굉장히 중요하고 금액 역시 중요합니다. 500만 원인데 50만 원이라고 입력한 거 당연히 틀린 거예요. 예. 그래서 날짜 정확히 파악하시고 차변 대변의 금액,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또 채권 채무 예금은 거래처 코드, 이런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됐을 때 그 문제가 오케이, 그 문제가 맞는 걸로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새 이제 일반전표 입력을 아주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한 15번 정도 했나요? 한 15번 정도? 그래서 전표 입력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를 검증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입력하는 속도가 지금 회계 처음 배운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빨랐는지 몰라요. 예, 제가 더 천천히 해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했는지 몰라요. 혼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따라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아유, 잘 머릿속에서 정리는 안 되는데 선생님이 너무 빨리 입력해가지고 내가 따라가느라고 미처 머릿속에 검증이고 뭐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신 분은 집에서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지고 해봐야 됩니다. 단 몇 개라도, 서너 개라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수업 시간에 따라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다. 안 해도 돼요. 다 이미 정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나 따라하는데 좀 힘들었다 하는 분들은 개인 공부가 필요하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여기는 다음 시간에 하죠. 예, 여기까지 일단 수업을 한번 끊겠습니다. 예, 쉬었다 할게요.